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자세하게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들 24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2월 보험시장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업계에선 매년 12월을 가리켜서요, 격동의 달이라고 부를 만큼 변화가 많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김희연 전문가님, 올 12월은 어떤가요? 올 12월은 정말 다른 해보다는 더욱더 안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년 매년 월해 1월이 되면요, 보험사들이 뭐 보험료를 인상을 하거나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장 범위를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12월에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암 중에서도 일반암 말고 유사암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가입 금액이 축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A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3천만 원까지 유사암을 준비를 할 수 있지만 12월 9일부터는 1,0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줄어들죠. 그리고 C사 같은 경우 우리 어린이 보험 관련해서도 어린이는 유사암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월 9일부터는 또 2천만 원으로 줄게 되는데, 오늘 제가 어느 한 보험사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어린이 보험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5천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든 회사가 갑작스럽게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는 겨울에서 가장 많이 이제 보상 금액이 나가는 게 바로 이 상해 수술비입니다. 우리 상해 수술비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뺀 나머지를 거의 다 상해 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해는 우리가 뭐 부러지고 다치고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상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범위인데,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보험사들이 위험률과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상해 수술비 500만 원까지 준비 가능한데 이제 200만 원으로 금액을 줄입니다.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다음 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우리 무해지 보험입니다. 무해지 보험이 2017년도부터 2019년 지금 12월까지 가장 많이 된 판매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월납보험료가 일반 보험료 대비 20%에서 30% 정도 할인을 해주는 대신, 만약에 중간에 납입하다가 해지라면 해지한금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는 많이 판매가 됐는데, 이 보험을 보험사들이 판매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이 보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먼저 권해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품을 보험사들이 만들고 판매를 했는데, 보험 판매인들이 이 점을 보험료만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지막지하게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항상 문제점은 바로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한금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판매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또 저축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서 판매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다시 한번 제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주의 경보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다음 년에는 어쩔 수 없이 무해지 보험료를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회사는 아예 판매를 중지하겠다,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일반 보험으로 아니면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만약에 준비한다면 올해 12월에 준비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1월 15일 이제 중순부터 보험사들이 이제 위험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의 보험을 A라는 보험사가 뭐 10,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가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은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보장 범위를 줄이거나 이런 게 관리에 들어가는데, 한 해당 A사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이 원래 0세부터 30세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8일부터 이 보험사는 어린이 보험을 21세에서 30세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린이 보험으로 돌아간 거죠. 0세부터 20세.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해당 보험사에는 21세부터 30세는 성인 보험으로 가입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희한 전문가와 12월 보험의 핫 이슈 짚어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유사암 한도가 축소되고요. 또 상해 수술비 축소, 보험료 인상 예정, 또 위험률 관리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0년도 보험시장 위축이 예고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보험료가 내리거나 혜택이 확대되는 건 전혀 없고요. 우리 소비자들에게 좀 달갑지 않은 이슈들만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험 시장에서도 다음 년에 뭐 세계 경제가 많이 위축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험도 금융권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조절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년 1월은 누구든지 예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러 보험사들이 특히 손해보험사는 우리나라 국내 8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의 회사가 벌써부터 12월부터 줄인다는 거를 계속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희 보험방송 보험365를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해당 소식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좀 빠르게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요. 아래 번호들 계속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02-1638-3999번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였죠. 유사암 한도를 축소한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보험에서 이 유사암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암보험을 판매하더라도 암보험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암과 유사암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유사암 약관상에 얘기하는 게 어떤 암이냐? 암과는 비슷합니다. 유사암, 암과 유사하나 실제로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는 암이죠. 그래서 사망률에서는 많이 멀어지는 완치율이 높은 암들을 유사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또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유사암 항목들입니다. 유사암은 총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첫 번째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아시죠? 우리 갑상선에 암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여성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암. 제자리암은 뭐 다른 말로 또 상피내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이제 생식에 관련된 뭐 자궁경부나 유방 그리고 뭐 구강식도 소화기관 관련해서 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성 종양은 이제 우리 여성분들 동일하죠. 난소나 뭐 대장, 유방, 갑상선 관련해서 우리 종양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암은 양성과 음성 이렇게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암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는 피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장전망내암. 이 부분은 생명보험사만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일부 회사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특히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장전망내암에 걸렸을 때 일반암을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유사암을 보상받는 거죠. 유사암은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사는 내가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나 2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반암 1,000만 원 준비돼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보상하는 게 이 유사암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유사암 진단비가 예전에는 정말 소액이었다가 최근에 일반암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한테 좀 관심도 컸고 기대치도 컸는데 왜 이렇게 다시 축소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은 남녀 관련해서 암 발병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자료를 한번 갖고 왔는데 1999년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암 환자에 관련된 이 자료입니다. 통계인데 맨 위에 우리 여성암 1위 우측에 여성암 1위가 갑상선암이죠. 그 다음에 4위가 남성암 4위에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사암이라는 거죠. 앞서서 얘기한. 하지만 이렇게 발병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사암 한도가 원래 지금 성인분들 같은 경우 3,000만 원까지 준비를 했는데 왜 보험사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줄이느냐. 너무 많이 판매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원래 보험은 내 적정 경제적인 소득에 관련해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간혹 이제 아파 보신 분들은 이 보험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려고 하는 이런 소비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보험사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 거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남성 1위의 암은 뭐 위암도 있고 2위의 대장암 있죠. 이 대장암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남성암 2위와 여성암 3위에 이 대장암이 있는데 특히 대장전막내암은 보험사들이 계속 생명보험사는 거의 다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 있고 아직까지 손해보험사도 일반암인 회사들이 있지만은 대장전막내암은 뭐 C코드, D코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코드는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회사가 많지만 D코드를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회사는 지금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 가입하더라도 대장전막내암 D코드까지 일반암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쭉쭉쭉 보시면요. 우리 여성암 우측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면 뭐 유방암이 2위이죠. 왜 유방암이 2위이냐면요. 다른 암보다도 유방암은 발병률이 더욱더 빠릅니다. 20대 여성부터 시작을 하고 20, 30대 여성분들이 유방암에 걸리면은 전이가 또 이 유방암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암인데 이 암이 생명보험사에 또 가입하여 있으신 분들은 또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유방암과 자궁 그리고 방광암과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 가입돼 있으면 또 내 가입 금액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나 뭐 30%만 보상하다 보니까는 내가 일반암 뭐 1,000만 원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보험 가입했다라고 내가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요. 내 암보험이 어느 회사에 속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일반암의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암 종류별로 암 환자 유병률 좀 만나봤는데요. 이 남자와 여자 둘 다 동일하게 좀 빨간 네모칸 표시가 쳐져 있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갑상선암 수술 환자 수가 많은가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까도 보셨겠지만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암에서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암이 매년 증가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뭐 우리 뭐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호르몬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의사분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8년도와 2014년도에 환자 수 보시면요. 7년간 거의 7,116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암보다도 증가율이 훨씬 더 높고요. 발병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갑상선암 치료하는 방법이 수술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90년대나 2000년도 초반에 수술했던 방법은 이 갑상선 목 쪽을 절개를 하죠. 아주 그때 당시에는 부위가 되게 크게 절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터가 남았죠. 특히 여성암의 1위다 보니까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에 관련해서 많이 꾸미시는데 이 부분 많이 가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술 비용은 적지만은 흉터가 남고 그 다음에 치료 관련해서도 회복력이 느렸죠. 두 번째로 생긴 게 이제 겨드랑이 수술입니다. 여기에 목에 남아있는 흉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겨드랑이를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겨드랑이 절개도 수술 만약에 여름철에 뭐 나시를 입고 다닌다면 손을 들면요. 흉터 자국이 한 10cm 정도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치료 관련해서도 완치율도 높지만은 그 다음에 흉터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정말 작은 구멍 하나 뚫는데 단점은 뭐냐? 바로 치료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갑상선암 관련해서 가장 지금 현재 의학기술로서 제일 높은 수술은 바로 이 귀 뒤를 수술합니다. 귀 뒤로 로봇 수술하는데 그 비용은 무려 2,000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유사암 관련해서 300만 원, 600만 원이 아니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수술 방법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은 로봇 수술을 다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준비할 때도 금액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어떤 수술 방법에서 어떤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하지만 보험사들이 얼마의 금액을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따져보셔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보험 가입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짚어본 4가지 이 보험시장 핫 이슈 중에서 첫 번째죠. 유사암 한도 축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1638-3999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해서 모든 보험을 다 챙겨 가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유사암은 워낙 발병률이 높고 또 재발도 잦은 편이라서 조석훈 전문가님, 웬만하면 이 보장이 축소가 되기 전에 유사암 보험을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김희환 전문가 얘기에 좀 보태자면 제가 이제 라식 수술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 상담받을 때 8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했더니 80만 원짜리는 눈에 칼을 대는 거고요. 200만 원짜리는 레이저로 해서 3초면 끝난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갑상선암이라면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목에 상처 나는 절제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가 없는 귀 뒤나 아니면 겨드랑이를 통해서 하는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2007년부터 그리고 2017년, 2008년부터 2017년도에 가입한 내 암보험은 과연 이 갑상선암이나 유사암이 발생했을 때 진단금을 어느 정도 주는지 알고 있어야죠. 적은 금액으로만 받게 된다면 목에 칼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걸리는 갑상선암에 목에 상처가 남는다. 이것은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암 관련돼서 많은 한도를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되겠고요. 지금 일반암이랑 그리고 유사암 한도들이 과거에 내렸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고 현재 나이대별로 60세까지 최대 3천만 원, 65세까지는 2천만 원, 70세까지는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된 유사암 진단비를 받고 있는지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이 방송 보시면서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사암 지금 빠르게 준비해 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 번호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 유사암을 최대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석훈 전문가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것은 표준안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시해드리는 표준안임이지 우리가 2차 상담, 3차 상담하면서 각자의 맞춤 정장처럼 보험료라든가 진단금을 맞춰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식 살 때도 같은 날 같은 종목을 샀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매매 거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선 표준안을 설명드리고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넣고 싶다, 빼고 싶다를 함께 맞춰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진단비 2천만 원 따로 있어요. 이거 여성, 남성 생식기암, 대장전막내암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 우선은 1,000만 원인데 아까 가입 한도 기억나시죠? 60세까지는 3천만 원, 65세까지 2천만 원. 70세까지는 500만 원. 이 가입 한도는 내가 어느 정도 가입이 필요하다 아니면 보험료 수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를 맞춰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진단암 이게 이제 유병자 경우잖아요. 약을 드시거나 한번 아프셨던 분들이 암 진단비를 다시 가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재진단암도 굉장히 다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암이 한번 발생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발생했을 때 그것이 원발암이든 2차 암이든 전이암이든 어떤 암이든 두 번째 생기고 세 번째 생기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진단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준안이니까 역시 넣고 빼고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약물 치료비 그리고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해서 보험료가 40세 때는 이렇게 15,000원, 2만 원대. 그리고 60세 때는 남성분들은 역시 이렇게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6만 원대지만 여성분들은 3만 원, 4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암보험 있으신 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없으신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유사암하고 재진단암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20년 갱신형으로 해서 20년에 한 번만 갱신되는 그리고 3년, 5년, 10년이 아니라 정말 장기 동안 이렇게 한 번 갱신되는 갱신형 유병자 보험이 있고요. 나는 그래도 갱신되는 게 20년이 아무리 길어도 나는 갱신되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비갱신형으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 30대, 40대 자녀를 두신 분들 있죠. 아마 지금 5, 60대 또 70대 시청자분들 30, 40대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들 보험이 뭐 있는지도 모르는 자녀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정금리 같은 보험료,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 올라가지 않는 고정금리 같이 이 설정된 금액으로 20년만 나게 되면 우리 자녀 나이대 아니면 지금 시청자분들의 나이대로 해서 이 나이대로 해서 암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3천만 원일 때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되고요. 1,000만 원일 때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맞춤 정장 같이 우리 이 암보험들도 한번 함께 본인에게 맞는 보험료를 찾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픈 분들과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 대비가 필요한 이 유사암 보험 만나봤습니다. 보장이 줄기 전에 준비하고자 하신다면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이번 달 보험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해 수술비 축소 소식이었죠. 이것도 연말이 다가오자마자 이 보험사들이 고비를 조이기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철 되면은 보험사들이 보상 관련해서 이 상해 수술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골절 진단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65세 이상 분들 같은 경우 거기에 골절이 가장 많은 부분은 이 낙상입니다.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떨어져서 골절되는 부분이죠. 왜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께서는 이렇게 골절이 많냐면요. 일단은 뭐 당연히 근육량도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골밀도가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뼈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막 뚱뚱 뻥뻥뻥 뚫려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골절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낙상 관련해서 환자가 매년 증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침대를 거의 요즘 많은 분들이 침대를 쓰죠. 예전에는 이제 바닥에서 자다 보니까는 낙상 관련된 골절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 침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골절이 생긴 다음에 골다공증으로 가는 환자 수들을 보시면요. 지금 여성 관련돼서 60, 70대가 거의 모든 인원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 보면요. 이런 길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 흙이었죠. 흙이랑 지금 요즘에 뭐 벽돌 같은 맨들맨들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도에서도 가장 끝쪽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가면은 에폭시가 요즘 다 이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에폭시는 이런 니스칠 코팅제인데 굉장히 미끄러워요. 눈이나 비 왔을 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진입할 때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미끄럽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에스컬레이터, 뭐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만약에 비 온 날이나 눈 온 날 그 부분을 밟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밟게 되면 미끄러지면서 다 골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골절 환자 수가 많냐면요. 우리 신문 기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 노년기 낙상 암보다도 더 위험하다. 그래서 고관절 되면 사망률이 17%. 이 고관절 관련해서는 이제 허벅지와 엉덩이를 이어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고관절인데, 이 부분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많이 약해집니다. 하지만은 우리 몸의 신체 관련해서 우리 허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고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를 이어주는 관절인데, 이 부분이 골절되면요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5년 이상 생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엉덩이 뼈 골절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원래 손을 먼저 짚잖아요. 하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민첩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엉덩이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거의 다 엉덩이 골절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관절과 마찬가지로 병상에서 거의 누워만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지죠. 그러면 활동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을 빨리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상 환자, 뭐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3명 중 2명이 낙상 경험이 있고,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다쳤다라고 하면은 수술비와 간병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낙상 관련돼서 고관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 번들 생각들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상과 골절 환자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겨울에도 눈이 별로 안 온다 해서 안심하는 분들 계실 텐데, 오히려 이 차도나 인도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블랙아이스 같은 게 더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올겨울도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험 관련 고민은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에 번호들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상해에 대한 보험은요, 조석훈 전문가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과연 연세 드신 분들만 이렇게 상해 관련된 사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겨울철이고요. 내일 오전에는 눈 또는 비가 온다라는 예보까지 있습니다. 지금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우리 오토바이로 꼭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택배, 퀵,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요. 우리 겨울철 되고 이제 눈 내리면 어디 갑니까? 스키 타러 가고 썰매 타러 가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뒤에 와서 받고 또 넘어지고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상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만약에 썰매 타다가 아니면 보드를 타다가 스키를 타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상해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내 어린이 보험으로 부족한 상해 보험금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들마저 우리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회 받을 수 있는 골절 진단비라든가 이런 수술비들은 기존에 아마 특약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이런 거 부족한 거를 반드시 채워야겠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바이, 배달, 퀵, 사고라든가 아니면 겨울 스포츠 하면서 부딪혀서 아니면 나의 실수로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원을 해서 수술만 하게 되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계 때문에 그런 배달과 퀵이라든가 아니면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가를 위해서 했는데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을 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원을 하면서 수술을 받고 바로 퇴원하는 거죠. 너무 이게 심각한 수술이 아닌 거죠. 통원을 하면서 수술했을 때도 300만 원 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한도들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해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해 사고들에 대해서 꼭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10,000원, 20,000원대입니다. 40대, 50대, 60대가 10,000원, 20,000원대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얼마대일까요? 더 저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을 위한 것들 그리고 우리 성인분들을 위한 10,000원, 20,000원대까지 해서 꼭 이 안심, 겨울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들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해 안심보험 생각보다 아주 저렴하게 준비 가능하시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1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희안 전문가님, 이 플랜 내용 보니까요. 상해 입원 및 통원 수술비는 조금 생소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 3가지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반 상해 수술비에서 보상을 안 하고 이 상해 입통원 수술비를 준비를 했을 때 보상되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즘 이제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뭐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는데 특히 강아지 관련해서 이제 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목을 물려가지고 뭐 봉화지경으로 수술한 경우 이제 변연절제술은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강아지한테 물리면은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조직을 뭐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뭐 나쁜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하는 수술이 바로 변연절제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하다가 칼에 베어 동일하게 변연절제술을 할 경우 아니면 화상으로 수술한 경우 이런 경우가 상해 입통원 수술비 모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골절 수술 한번 사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뭐 자전거 타다거나 뭐 축구하다거나 운동을 하다가 만약에 뭐 손목이나 발목이 골절이 되잖아요. 그럼 철을 박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당연히 수술비가 나오겠죠. 하지만은 이 철을 제거할 때는요. 통원을 해서 많이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통원을 해서 간 다음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수술비가 보상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상해 통원 수술비가 있으면은 당연히 계속 보상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입원했을 때 300만 원, 통원했을 때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 기존의 상해 수술비에서는 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변연절제술과 그다음에 입통원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해 안심보험은요, 골절 위험이 큰 어르신은 물론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 겨울철에 야외 활동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보험 쪽에서도 이 겨울철 사고, 골절이나 뭐 상해 수술비 보상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보면요, 경위라고 하죠. 그 다치게 된 이유 보면은
이제 겨울철 되면 몸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춥다 보니까는 웅크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손 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넘어졌을 때 거기다 대처가 안 됩니다. 손바닥이 먼저 땅에 지면에 닿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절 환자가 더욱더 많기 때문에 겨울철 되도록이면은 장갑을 끼고 되도록 활동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해 안심보험 플랜 상담 필요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보험 365의 무료 상담 전화 24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이번 달 보험 이슈 세 번째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해지 보험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 보험료 인상은 물론이고요. 금융감독원의 주의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내막 좀 짚어주실까요? 모든 상품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다 깐깐하게 비교하는데 이 무해지 종합보험 정확하게 이런 장단점을 알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점 위주로만 설명된 채 지금 가입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은 상품인데 일반 보험 상품은 26만 5천 원이라 했을 때 무해지 보험 상품은 20만 7천 원이죠. 거의 30% 가까이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수많은 유통이 껴있다면 여기는 마치 원산지 바로 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반드시 있어요. 물론 일반 보험 상품도 중간에 납입하는 기간, 납입 기간이 한 20년이라 했을 때 20년 안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보다 환급금이 적겠지만 환급금이 일부 나옵니다. 그러나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급금이 없어요. 이거를 설명 안 한 채 납입되고 나서부터 환급금만 설명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귀가 얇거나 보험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원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제가 다음 장부터 해서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무해지 보험하고요, 일반 보험의 각각의 장점이 크게 다른데 가입자분들한테 이 차이를 명확하게 좀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경우가 많은가 봐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거, 한 30%까지 저렴했죠. 근데 이 환급금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납입 기간이 보통 10년, 20년, 30년인데 그 안에 환급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지 안 할 상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입했을 때 누구한테 다른 전문가든 누구한테 보여줬을 때 이건 잘 가입했어요. 그런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저렴하게 가장 좋은 무해지 종합보험이든 상품이든 암보험이든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라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무해지 다시는 해지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말 가장 좋은 저렴한 상품들로 오늘 플랜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해지 보험은요, 중도 해지하실 때 환급금이 없고요. 그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해 주시고요. 자, 그럼 김희연 전문가님. 네. 지금은요, 이 무해지 보험하고 일반 보험의 보험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일단 무해지 보험은 우리 어린이 보험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성인 보험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무해지 보험과 일반 어린이 보험료 비교인데 첫 번째로 이제 암에 관련해서 동일하게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일반암 3천, 유사암 3천,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2천, 상해 입원 일당 첫날부터 보상하는 거 2만 원씩 각각 넣었을 때 보험료, 학교 보험료 차이 보시면 무해지 어린이 보험은 5만 원대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어린이 보험은 8만 3천 원, 월납 보험료로 3만 2천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월납 보험료로. 우리 보험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0년의 차이는 무려 76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납입하는 게 일반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리고 성인 보험에서도 조금 비교를 하자면은 성인 무해지 보험이 있고 성인 일반 표준형 상품이 있습니다. 동일한 가입 금액에 학교 보험료 보시면은 6만 6천 원과 일반 보험은 8만 5천 원입니다. 그럼 월납 보험료 18,000원 차이 나죠? 하지만 보험 20년 동안 납입하는 거기 때문에 20년을 계산을 하면은 481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정말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왜? 요즘 들어서는 정말 우리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도 휴대폰 요금처럼 30년 뭐 평생 계속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하면은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이 무해지 보험은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중간에 해지를 하면은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 시중 보험 가운데서 무해지 보험이 가장 저렴하고요. 이제 그 알찬 보장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인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 무해지 보험을 보다 좀 저렴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 위해서 엄선된 플랜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김희한 전문가님. 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0세부터 70세까지 준비가 가능한데요. 0세부터 30대 분들은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31세부터 70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해지형이다 보니까는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 대비 20에서 30% 정도 또 저렴합니다. 만약에 무해지 종합건강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비도 같이 든다라면은 이 감액이 없습니다. 감액이 뭐냐면은 암은 가입하고 90일이 지나야지 그때부터 보상을 합니다. 91일째부터. 근데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암에 걸리면은 내 가입 금액의 50%만 보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돼 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걸리면은 500만 원만 보상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91일째부터 100%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계약이 없습니다. 상해 사망이 원래 기본 계약인데 우리 보험 두세 개 가지고 계신 분들 상해 사망 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0세까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도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이 있으셔도요. 하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70세까지는 뇌혈관 허혈성 인공관절 수술비가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암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납입 면제는 암에 걸린 순간부터 보험료를 안 내도 이 보험사들이 계속 보상해 준다는 게 바로 이 납입 면제입니다. 네, 무해지 종합보험 플랜 만나보셨는데요.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보신 것처럼 아주 든든한 보장이 가능한 플랜입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2638-3999번 계속해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님, 이 질병 후유 장애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 보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후유장애 부분은 우리 보험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유장애는 상해와 질병 나눠져 있는데 우리 질병 후유장애 겪게 되는 이유 보시면요. 가장 1위가 후천적 질환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죠. 태어나고 난 이후에 생기는 후유장애고, 그 다음에 선천적 질환은 4.9%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사고나 일반 상해 관련된 사고로 생기는 게 34.4%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태아보험 만약에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이 질병 후유장애 안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하지만 선천적 장애가 4.9%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아이가 이런 질병에 걸리면요. 정말 끔찍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 비용이 엄청 든다는 거죠. 이런 후유장애 치료 비용은요,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드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간병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재활 치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천적 질환과 사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담보는 우리 보험에서는 질병 후유장애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보장인데요. 그럼 조석훈 전문가님, 이 질병 후유 장애 보장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플라나디아라고 기억나세요? 왜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 같이 생긴 건데 꼬리 자르면 다시 꼬리 나타나고 몸통 잘라도 다시 몸통이 자라는 플라나디아 같은 게 이 질병 후유장애예요. 즉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가입했다 가정했을 때 내가 만약에 폐암을 통해서 만약에 폐를 한쪽 절제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받습니다. 난소암도 2,500만 원 받고요. 여기 대장암, 인공항문, 위암 절제 시 2,500만 원. 즉 5천만 원에서 깎이고 남아서 그 남은 거를 다음 질병 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부위당 5천만 원이라는 거죠. 다시 리프레시 되고 다시 리프레시 되고.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는 심지어 치매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보장이 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남편께서 백화점
가서 마음껏 사라고 카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만 사 이런 남편과 백화점 통틀어서 아무거나 사. 이 두 번째가 당연히 낫죠. 그런 것처럼 플라나디아 갖고 무제한 쓸 수 있는 그런 백화점 카드 같은 게 질병 후유장애인데 그러면 이게 전 회사에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몇 군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장들 당뇨, 합병증부터 디스크부터 치매부터 모든 암까지 다 주는데 한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질병 후유장애를 챙기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무해지 종합보험이라는 이름처럼 또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주요 보장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2천만 원. 이거는 나의 한도와 상황에 맞게 우리가 2차 상담하면서 하는 거고요. 이겁니다. 바로 플라나디아 같은 백화점 청바지만이 아니라 전체 아무거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질병 후유장애. 우리 젊은 자녀들 지금 약 드시지 않고 병원 안 다녔던 자녀들은 반드시 질병 후유장애 있어야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저희가 수술비 플랜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플랜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각종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안에는 교통사고 처리금이 들어가 있는 운전자 보험까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무해지 종합보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저렴하면서도 다시는 해지 안 할 그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네, 무해지 종합보험 플랜 주요 담보들 여러분께 맞춤형으로 설계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과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2-2638-3999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겨울 보험시장 이슈 중에서도요, 보험료나 또 보장 변화에 관한 소식들 모아서 만나봤습니다. 겨울철 보험 소식을 다룬 김에요, 이 빙판 사고나 이대 질환처럼 시기상 빈번한 위험에 대비하는 필수 보험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김현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질병 후유장애 관련해서 간병인 비용 가장 많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 쪽에서 간병인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평균 간병인 보험에 간병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면요.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협회 얘기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성분들 80kg 넘으면요. 이 비용에서 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주말에 또 간병인을 쓰게 된다. 또 다시 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14만 원, 15만 원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 달 동안 내내 쓴다 그러면 8만 원일 때가 240만 원이고 12만 원일 때가 360만 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도 더욱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게 간병인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은 이 금액이지만은 10년, 20년 뒤 얼마큼 올라갈까요? 보험은 나중에 이제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노후에 필요한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당연히 물가 상승 적용되고요. 그러면 간병인 비용도 올라가겠죠? 그걸 생각했을 때 지금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는 30만 원이 될 수 있고 뭐 20만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이 돈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간병인 회사와 보험사가 MOU 체결,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면은 48시간 이내에 전화하시면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드리는 이런 거고 이 비용, 금액을 보내드리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병인 보험 사실 굉장히 생소한 보험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래 번호들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사실 보험료일 거예요. 네.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지금 간병인 보험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딱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저희가 보험사별로 보험료 비교해 봤는데 75세 여성, 가장 간병이 많이 필요하고 확률적으로 높은 여성을 비교를 했을 때 상해와 질병 각각에 다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C사랑 비교를 하면 월납보험료 6만 원 차이고요. 그 다음에 3년간의 보험료 차이가 222만 원이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약에 10년으로 간다. 그러면 600만 원 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간병인 보험사에서는 특히 이 A사를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A사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또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석훈 전문가님, 이 앞선 여러 보험사 상품 가운데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좀 만나볼 만한 플랜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홀로 계실 때 아파 보셨나요? 돈이 없어 서럽고 외로워서 서글픕니다. 지금 홀로 계신 분들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내가 아팠을 때 24시간 아니면 그 병원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케어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신 분들, 이 간병인 지원 특약 이걸 통해서 아까 김희환 전문가 얘기했던 그런 혜택들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편 심사용은 약을 드시거나 최근에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남성분들 이렇게 4만 원대, 여성분들은 조금 더 비싼 1, 2만 원 더 비싼 금액으로 가입할 수가 있고 내가 약을 드시지도 않고 최근에 아픈 적도 없고 진단받은 거 없다 그러면 이거에 훨씬 한 30%, 최대한 50%까지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간병인 보험은 하냐 아냐가 아니라 간편 심사용으로 할 것이냐 일반 그냥 건강체로 가입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한번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